어떤 분들은 네. 괜히 책을 좋아만 하고 사실은 읽지도 않는다는 거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책 베고 주무셔도 참 좋다고 생각한다. 요즘에 있는 콘텐츠들 중에 광고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가 책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책 중에 이젠 점점 인간이 쓰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도 근무하면서 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느끼거든요. 아, 나 각성해야겠다. 나 머리 써야겠다. 지적인 운동을 해야겠다. 사소한 것도 AI에 물어보기 너무 쉬운 세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적인 운동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함께 다 다녀오셨잖아요. 야, 진짜 그 발 디딜 틈 없다. 그 표현이 그냥 딱 맞던데 참 신기한 건 도서전은 엄청 잘 되는데 네, 우리나라 출판계는 해마다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이라고 그분들이 언제나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독서라는 사건,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책을 읽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책이 나와서 저자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유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평소 진짜 존경하는 작가님과 교수님과 또 너무 팬이었던 채널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모두 발언에 하여간 책을 안 읽는 나라인데 오늘 뭐 도서전은 이상하게 잘 된다. 그런데 도서전 그때 가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저 동의하시나요? 전 도서전을 가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거든요. 거기 모인 친구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귀 기울여 듣는 편인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책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항상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 독서 인구가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발 디딜 틈 없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그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고 책 앞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또 작가님들의 어떤 행사들이나 아니면 출판사 편집자분들이랑 말씀을 나누시는 것들을 보니까 진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책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재밌고 또 뜻깊었습니다. 지금 표현을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다고도 할 수 있고요. 더 확장하자면 책과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이 예전에는 단순히 읽기에만 머물렀다면 도서전이나 그런 다양한 독서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생기면서 책과 관련된 경험들이 점점 확장하고 있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네. 괜히 책을 좋아만 하고 사실은 읽지도 않는다는 거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항상 주장하시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생태계 다양성의 측면에서 책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읽고 그 책을 내가 읽은 방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다른 방식의 독서가 더 생겨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요즘 세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독서법이 기존의 독서법을 바꾸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와, 긍정적으로 지금 보시는군요. 저도 예전에 책 관련 저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책 읽어라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마시라. 그냥 책 베고 주무셔도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냥 책을 가까이 두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책을 읽게 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그렇게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냐 어쨌냐 너무 숨 막히게 그러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요즘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해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해력을 어휘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성세대들이 많이 썼던 어휘와 또 요즘 세대들이 많이 쓴 어휘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소통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문해력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맥락을 읽고 그 맥락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20대의 문해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기성세대보다 문해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통계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전보다 훨씬 더 텍스트를 많이 읽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휘력의 차이이지 문해력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언어라는 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세대들이 준말을 가지고 저희네들끼리 막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큰 이슈일까? 네. 선생님 이 책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하나 나와요. 더 많이 읽기 위해 덜 읽기를 선택하는 사회다. 네. 좀 뭔지 알 듯 싶기도 한데 네. 조금 마음도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세대인가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너무 많아진 세대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책을 왜 안 읽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다른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텍스트를 그것이 책이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나의 정서를 함양하고 깊이를 있게 해주는 책은 상대적으로 덜 읽는 세대라고 오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텍스트들을 읽는 경험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선생님 책에 나오는 얘기는 이건 통계 자료라고 그러던데 실제로 미국인들이 하루에 웬만한 소설 한 권에 있을 만한 단어들을 읽고 산다면서요. 뭐가 문제예요? 그럼 많이 읽네. 네. 그냥 옛날 전통적인 책을 안 읽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모니터를 본다든가 SNS를 본다든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읽고 산다는 거잖아요. 네, 많이 읽기는 하지만 깊이와 밀도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요즘 세대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읽기에 위기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책에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되게 유심히 보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나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예전에 책을 보면 취향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트렌드서에서 많이 채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 사회가 조금 더 취향 담론이 중요해지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소비나 문화가 성숙해졌을 때 트렌드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조명했었는데 최근 트렌드서를 보면 밀도나 질감 그리고 깊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말은 아마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지금 제일 결여된 부분이고 제일 결여되었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또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걸 채워나가는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활동이 가장 저희에게 밀도를 높여주고 깊이를 높여주고 사람에게 질감을 줄 수 있는 일이 독서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책을 많이 안 읽는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글을 읽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텍스트를 많이 읽었는데도 내가 긴 글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라는 위기감을 깨닫고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더 많은 책들을 읽기를 시도하고 더 깊이 있는 읽기, 더 밀도 있는 읽기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없었거든요.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걸 보면 이 집은 어떻게 집에 도서관이 있냐 그럴 정도로 저희 집엔 책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청마루 저쪽에 있는 이상한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꼭 끌어당겨봤는데 그게 백과사전이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월이 한참 흐르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읽었던 백과사전의 그 짧은 설명, 그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읽는 네. 글에 딱 그 길이인 네. 거예요, 거의. 카드뉴스 길이.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걱정들, 공격들이 가끔은 아니 뭐 그렇게 읽으면 안 되나? 짤막짤막하게 읽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지? 선생님도 계속 깊이 있는 독서, 뭐 밀도 있는 독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짤막한 글?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정말 훌륭한 책들 중에서 길이가 길지 않아도 정말 짧은 단편소설 5장짜리 단편으로도 진짜 인생의 깊이를 녹여낸 소설들도 많기 때문에 길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그런 콘텐츠의 문제라면은 담론이 아니라 이슈로 소통하는 데 익숙해진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유 보내마라 라는 썸네일성 이슈, 그 이슈들만 보게 되면은 그냥 단편적으로 빠르게 사람들을 후킹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사람들이 쉽게 달아서 이슈를 만드는 게 SNS의 문법이다 보니까 영유 보내마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나누고 휘발되어 버리는 게 요즘 SNS 콘텐츠의 문해력의 저하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깊이의 부족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내 문제여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년기에 어떤 경험이 중요한지라는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점점 커지고 여기에 내가 더 좋은 답변을 하고 싶고 더 나다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게 되고, 더 나보다 많이 생각한 사람들의 의견을 빌려오게 되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독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자칫 SNS 속의 이슈성, 썸네일성 자극에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저희 사회가 서로 경쟁만 하는, 이슈만 경쟁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도 있지만, 점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능,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능,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겐 남아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괜찮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면, 도서전처럼, 또 아니면 요즘 많아지고 있는 어떤 북클럽처럼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문화가 생긴다면, 그런 이슈들도 오히려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서 더 좋은 공론의 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평생 학자로 살다 보니까 그 경험이 나중에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계속 이어졌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논문을 써야 되면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수백 편의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논문들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내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읽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딱 읽고 그 중에 필요한 정보만 끄집어내 갖고 또 정리해서 그것들을 이어붙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에 어쩌다가 소설책을 읽게 되면 사실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욕구가 자꾸 생기는데, 그냥 참고 그냥 소설책을 한 권을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고 나니까 분명히 이거는 내가 평소에 하는 그 일에 관련된 독서와는 확실히 다른 독서라는 걸 느낌으로는 와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건 그런 독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왜 좋아요? 왜 좋아서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독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지적 유희잖아요. 지식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책도 정말 중요한 요소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할수록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적 유희의 도구로서 책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밀도 있게, 그리고 몰입해서 유희를 느낄 수 있는 매체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책이 더 각광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모든 서점에서 많이 팔렸던 책들도 다 이야기를 다루는, 서사를 다루는 소설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밀리의 서재 뭐 네, 책들 거의 다 소설이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유희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자신의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자신이 더 몰입할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매체로서 책은 다른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사람을 몰입시키고 다른 것과는 다르게 참여시키는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책의 그런 서사적인 매력,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는 매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사실 과학자인데 네. 이른바 이제 SF라고 부르는 네. 공상과학 소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뭐 그냥 너무 뻔한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공상과학 소설을 누구의 추천으로 이제 읽게 됐어요. 읽으면서 계속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제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면서 읽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했던 결론하고 아주 완전 딴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떤 그 희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SNS에 너무 심취돼 있으면 그런 걸 못 느낀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SNS는 정확하게 알고리즘으로 확률과 통계로 제가 좋아할 것만 계속 추천을 하고 제가 더 오래 머물 것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제된 나, 통계상으로 나와 유사한 밀집군에 있는 나만 계속 학습시키는 그런 콘텐츠라고 하면 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있는 콘텐츠들 중에 광고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가 책이잖아요. 책을 읽는 내내는 알고리즘이 끼어들 여유도 없고 작가가 제 흥미에 맞춰서 글자를 바꾸지도 않을 거고 이야기를 바꾸지도 않을 거고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건 내가 끼어들지 않고 오롯이 타인의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경험을 하는 그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네. 상상력이나 뭐 이런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책 읽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책도 콘텐츠가 된 시대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는 게 씁쓸하기도 하지만 책도 콘텐츠가 되어서 경쟁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이 얼마나 좋은지 또 책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막 주장하기보다는 책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빌려서 다가가서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에 머무르지 않고 책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그냥 나의 독서의 감상이나 독서에 대한 의견을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의 콘텐츠화 시켜서 북콘텐츠로도 만들고 SNS에 추천도 하고 그걸로 유튜브를 만든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책의 가능성을 더 확장하면서 읽는 게 요즘 시대의 책 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그걸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야 심지어는 책 안 읽어도 책을 베개 삼아서 베고 주무시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탓할 거는 아니다 싶어도 그래도 저는 최근에 우리가 듣는 얘기 중에 젊은 세대들의 텍스트 힙이라는 그거는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을 그냥 어떤 상품 내지는 어떤 콘텐츠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책의 어떤 내용을 그래도 이해하고 그거의 어떤 매력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지금 문화적인 흐름인가.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약간 보여주기 식의 뭐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SNS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굉장히 공론화된 장애 표현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업사원적인 기질을 타고나게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먹고 맛있으면 사람들한테 맛있다고 홍보하고 내가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재밌으면 재밌다고 링크를 보내고 이렇게 공유하고 표현하고 확산하는데 되게 특화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책 역시도 마찬가지로 읽고 너무 좋으면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SNS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고 예전에는 책을 읽고 너무 좋으면 이걸 누구랑 얘기하지? 학교에 가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동아리에 들어야 되나? 그런 식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다면 지금은 SNS 어디에 올려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 책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감화받아서 또 책을 읽는 분들도 많이 생겨하면서 나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이해력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밀도 있게 읽은 사람들, 더 깊게 읽은 사람들, 그리고 더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경쟁적으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 세계에서 잘 읽은 사람, 더 재밌게 읽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더 깊게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희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입니까? 실제로 지금 실제로도 그게 벌어지고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려하신 것처럼 책을 내는 사람도 정말 많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책 중에 이젠 점점 인간이 쓰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슬프게도 인간이 쓰는 것도 많이 줄어들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깊이 생각한 사람들의 글이 오히려 더 희소해지면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더 많이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점들도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가 있잖아요. AI 시대가 우리 턱밑까지 와버렸으니까. 이 AI 시대에 도대체 책을 만드는 사람들,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책을 읽는 사람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 네. 것 같긴 한데요. 도서전에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AI가 쓴 글에는 얼굴이 없잖아요. 근데 도서전에서 좋았던 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아, 이 책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어떤 편집자분이 작년 도서전에서 했던 말씀인데 제가 이 책을 교정하면서 5번 읽었는데 5번 다 좋았어요. 근데 다 다르게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꺼운 책을 5번 읽는 교정 편집자의 마음에도 그 일하는 태도, 직업 윤리 이런 것들에도 되게 존경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인공지능이 쓴 어떤 지식이나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빠르게 효율을 보장하는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성실과 수고 그리고 진짜 진심 이런 것들은 항상 인간을 매료시켰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유독 책엔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관심경제의 시대잖아요. 다들 나를 봐달라고 말하기 쉬운 세대인데 저기를 보라고 아니면 저 사람을 보라고 다른 쪽을 보라고 저쪽을 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책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책은 요즘같이 이기적이 되기 쉽고 AI가 나한테 다 떠먹여주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맨날 나한테 잘한다고 말해주기 쉬운 세대에 내가 아니라 저쪽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눈을 확장시켜주고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의 교과서가 책이라는 그냥 행위 자체가 교과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런 걸 계속 책이 저희한테 계속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책이 뭘까 하는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책이 종이로 돼 있는 이것만 우리에게는 책이었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젊은 세대는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스크린으로 보고 작은 요 모니터로 보고 그러는데 정말 새로운 시대의 책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춰도 되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점을 되게 이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이 고민해 봤었는데요. 예전에는 책이 음성자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잖아요. 처음에 이야기를 너무 전해주고 싶고 내 기억에만 머무를 수 없어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고 그 이야기가 말로 이어지다가 소설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책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꼭 책이 이 코덱스라는 형태의 완전한 이 형태로만 머무는 거는 저희가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을 뿐 거기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오디오북이라던가 또 다양한 형태의 책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걸 너무 보수적인 자세로 거부할 필요는 없고 한번 내가 경험해보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독서 방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학책이 팔리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이요? 우리나라가. 예. 제가 아는 이제 서양 친구들 집에 가서 수학책 꽂혀 있는 친구 본 적이 없어요. 다 과학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책이 잘 팔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서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표현 중에 아주 무릎을 탁 치게 한 표현이 있는데 책 읽기는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야 우리가 책을 읽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너무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 썼거든요. 저도 회사원이고 또 집에 오면 산재한 일들, 살림과 육아와 다양한 산재한 일들을 마치고 나면 제 몸이 정말 간절하게 도파민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고 싶은 마음과 도파민을 충족하고 싶은 마음 중에 사실 쉬운 건 도파민을 충족하는 쇼폼이나 단숨에 웃게 하는 것들이 더 저를 쉽게 웃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났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허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자 하고 조금이라도 읽고 조금이라도 쓴 날은 문어체의 세계만이 주는 어떤 충족감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은 다 너무 SNS로 가득하기 때문에 모두가 저한테 구어체로 말을 걸고 심지어 챗GPT도 챗이다 보니까 저한테 말 걸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글과 활자로만 읽을 수 있는 어떤 세계가 있고 진짜 힘들지만 진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가서 만났을 때 인간이 왜 물속에 있으면 되게 편안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세계에만 있을 때만 느껴지는 편안함은 요즘 시대에 되게 희귀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저항을 뚫고 갈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겨우 하나 키웠는데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책 읽기를 함께 했던 그 경험과 이제 최근에 제 손녀가 네. 찾아와서 생각 같으면 아빠한테 제가 읽어줬던 책을 읽어주면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사실은 시도를 몇 번 했는데 노는 게 너무 좋은 건가 봐요. 네. 이제 할아버지랑 놀아야 네. 되는데 할아버지가 괜히 책 읽자고 그래서 저는 계속 실패를 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할머니랑 둘이 네. 침대에 앉아갖고 네. 아빠가 읽었던 책을 할머니가 읽어주는데 책을 한 권 이렇게 읽고 두 번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할머니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뽀뽀를 옆밤에다 해주고 할머니 등을 그러니까 거의 무슨 뜻이냐면 책 읽어줘서 고마워요 하는 표현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단계를 못 넘어가서 실패한 사람인데 네네. 할머니는 어떻게 성공했는지 네네. 그 아이랑 책을 그렇게 여러 권을 같이 네. 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버릇인데 네, 맞아요. 네. 그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주변에 이 유혹이 너무 네.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 녀석도 뭐 네. 계속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게 네. 이거 달라고 네. 스마트폰 달라고 네. 자기 그거 봐야 된다고 네. 아빠가 보지 말라 그랬어. 네. 그리고 전 도망 다니고 뭐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책을 읽게 되니까 네. 그걸 굉장히 즐기는 거를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네. 책을 읽게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분명히 아닐 것 네. 같은데 그들도 어느 순간에 그 즐거움을 발견하면 좋아할 텐데 네. 그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네. 하는 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선생님의 전략은 뭡니까? 저희 전략은 요즘 사람들 러닝 진짜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러닝 붐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매주 여름을 제외하고는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마라톤이 열릴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뛰고 있거든요. 근데 신체 활동은 사실 많이 안 하는 지식노동자의 세계로 들어온 인간들이 러닝을 많이 하고 신체 활동을 다시 회복하는 이유는 저희가 신체 노동을 안 하는 시기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러닝으로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육체 활동을 통해서 육체를 써야 되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전 업무하면서 챗GPT를 굉장히 많이 쓰고 클로드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적 노동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기 쉬워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퇴화해서 달리는 것처럼 그런 지적 노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근무하면서 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느끼거든요. 나 각성해야겠다. 나 머리 써야겠다. 지적인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어떻게 보면 러닝과 같이 운동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책을 읽지 않으면 오히려 너무 빨리 퇴화할 수 있어서 이 지적 노동을 해야 하는데 그 지적 노동을 가장 입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독서라고 생각하고 독서는 게다가 재밌잖아요. 재밌는 면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러닝도 처음에 달리라 그러면 하나도 재미가 없지만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시기도 하고 그 근육이 생기면서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는 그 아픔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러닝의 재미를 느끼시는 것처럼 책도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대로 내 머리가 썩도록 둘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읽기 시작해서 그 역치를 넘기면 분명히 그 재미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희가 그런 위기에 빠지기에 너무 턱 밑까지 왔다. 사소한 것도 AI에 물어보기 너무 쉬운 세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적인 운동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runners high를 느끼는 것처럼 readers high를 네. 느끼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예상하지 못했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의 요즘 변화를 제 나름대로 관찰해보고 절실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주체를 젊은 세대에 초점을 지금 계속 맞췄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 나이 든 분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요. 맞아요. 네. 그분들이야말로 독서를 해야 네.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독서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 독서가 우리가 얘기한 그런 어떤 독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던 분들인데 이제 퇴임을 딱 하고 나면 네. 그럴 필요조차 이제 못 느끼면서 완전히 독서하고 담을 쌓는 삶을 몇 년 하다 보면 원래는 굉장히 지적이었던 분들도 이상하게 판단력도 흐려지고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독서 이 캠페인을 할 때 젊은 친구들만 초점 맞추지 말고 노인네들 독서 시키는 거 좀 어떻게 해보자.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 책도 쭉 흐름을 보면 미래 세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의 독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들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훨씬 합리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혹시 좋은 방법 없을까요? 세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의 부재가 어떻게 보면 각자의 것들에 갇히기 너무 쉬운 세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또 요즘 최근에 인기 있었던 책들이나 소설들이 다 젊은 작가들이 쓴 소설들이 많다 보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읽으시면서 내 얘기가 아닌데? 내 시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서는 일종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다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에 매료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서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결시켜줄 매개자가 더 있고 어르신분들을 위한 독서 플랫폼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분명히 그 이야기에 매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플랫폼들이 그런 분들을 초점으로 하기보다는 더 빨리 유입할 수 있는 젊은 분들에게만 왔기 때문에 독서 플랫폼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건 그런 플랫폼들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낼까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독자들하고 만나는 게 쉬운데 동네에 보면 요즘 동네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작은 책방들이 참 많이 생겼잖아요. 그 동네 책방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가끔 불려가면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보면서 역시 이런 어떤 세팅이 그분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뭐 밀리의 소재도 그렇고 이런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아예 플랫폼 같은 거는 안 통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플랫폼을 좀 잘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독서를 권장하는 이런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어느 한 세대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건 저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이 든 분들도 다시 책을 읽는 세대가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선생님 여기 나온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똑똑함을 넘어 다정함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되게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정보 위주의 독서보다는 감성적인 독서도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그게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AI 시대에 그런 면이 훨씬 중요해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AI 시대든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외로움이라는 이슈만큼 또 심각한 이슈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영역도 다정한 독서로 돌파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 읽기가 두 가지 면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만의 어휘에 되게 갇히기 쉽잖아요, 누구나. 제가 종사하는 업의 언어만 이야기하고 살기 쉽고 제가 속한 사회적인 배경에서만 어휘를 다루기 쉽고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제가 교수님 책을 읽으면 생물학에 대한 어휘를 많이 알게 되고 제가 평상시에 쓰지 않은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건축책을 읽으면 제가 잘 쓰지 않았던 업계의 언어를 알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언어가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이게 제 일상과 제 삶에서는 떼어낼 수가 없는 단어들이었는데 제가 발화하지 않았을 뿐이었던 단어들인 걸 알고 제 삶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른 업계의 언어를 아는 게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머무르면 저는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잠깐 이입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게 되고 그랬을 때는 제가 복수의 제가 되는 것처럼 제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고 더 오래 생각할 수 있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오래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되게 희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제 생각만 하기 쉽고 너무 제 가족만 생각하기 쉬운 세상이다 보니까 제 가족과 제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삶, 다른 생태계를 상상할 경험이 적어져서 그런 삶과 생태계와 삶을 생각하는 그 여유를 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책을 다 읽고 나면 조금은 더 우리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졌어. 나 조금은 더 우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졌어.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졌어 하고 조금 더 덜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다고 제가 착해지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라도 그렇게 잠깐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제 복수의 자아들이 점점점 커져서 제가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이기적이 되기 너무 쉬운 사회고 그 이기적이 외로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아파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아닌 다른 삶을 또 다른 세상을 오래 생각하는 경험을 갖다 보면 저희가 조금은 더 다정해지지 않을까 덜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다정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설명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엄마 책 이름이 독서라는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한 6살인데요. 네, 사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은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전과 후가 나뉘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더 어려운 그래서 정말 아기가 아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 아이랑 길을 걷다가 새가 저희 앞에 잠깐 왔다가 날아갔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보더니 엄마 사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 천재다 천재.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걸 야. 보고 독서도 저희한테 사실은 새가 그냥 날아갔다 오는 것처럼 한 권의 책만 읽고는 거대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삶에 새가 자주 잦아드는 삶을 살다 보면 새의 목소리도 알게 되고 새의 날개짓도 알게 되고 점점 제가 이해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처음에 오고 가고가 달라지는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저 자체가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주신 어떤 다정한 독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 병적인 이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참 따뜻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오늘 독서라는 사건을 쓰신 정유라 작가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매일매일 독서라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